안녕하세요. 스타킹의 날씨를 알려드리는 종목 기상캐스터 수지입니다. 오늘 장에서 눈에 띄었던 주요 업종의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2차 전지와 인공지능 모두 맑은 하늘을 보였습니다. 먼저 2차 전지 업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다시 열기가 쌓이고 있는 2차 전지 업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겠다는 발언을 하면서 다시 상승 탄력을 더해줬고요. 또한 글로벌 1위 전기차 업체 테슬라에도 호재가 연잇고 있습니다. 인도가 테슬라의 공장 유치를 위해서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낮추는 정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고요. 또한 이달 말에 출시 예정인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은 1년간 재판매를 금지하는 판매 조건을 명시한 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는 에코프로 대장주가 다시 70만 원 선까지 올라섰습니다. 이어서 역시나 맑은 하늘을 보이고 있는 인공지능 업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AI 기업 루닛과 뷰노의 상승세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루닛은 유방암 솔루션이 미국의 FDA 승인을 받아냈고요. 뷰노는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오늘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최근 생성형 AI에 공을 들이고 있는 비플라이 소프트는 삼성전자와의 협업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삼성전자의 생성형 AI 뉴스 데이터를 공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급등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생성형 AI를 앞으로 단계적으로 제품에 탑재하겠다고 밝힌 만큼 인공지능 업종도 당분간 맑은 하늘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뜨거웠던 화요일장에서 눈에 띄었던 주요 업종의 날씨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상엽 이사님과 이건희 부장님의 또 종목들도 2위와 5위에 나란히 랭크가 되어 있는데요. 먼저 리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 저희와 함께해 주신 두 분입니다. 네. 레몬리서치 이상엽 이사,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의 이건희 부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화요일이 올라오나요? 화요일 종목들이 꽤 네. 높은 순위권에 위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상엽 이사님의 종목 원택. 지난주에 하나의 선택. 네, 원택이다. 원택이다. 나의 원탑 간다. 원탑이다. 원택, 원탑 뭐 이렇게 해서 네. 굉장히 좀 기억에 남았던 종목인데 네. 어제까지 1위였다가 1위였는데 갑자기 원택 떨어졌어요. 네, 그쵸, 택하고 떨어졌네요. 예, 원택 떨어졌네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면 올라가나요? 기다려 올라가. 이게 상승이 아직 좀 안 꺾인 거죠? 이게 한 네. 주밖에 안 된 종목이라 네, 그래서 어떻게 보십니까? 뭐 하루 좀 이렇게 급등했다가 한 2, 3일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 10월 달에도 저렇게 반등이 나온 곳이 장기 평선인 200일 이평선에서 반등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지금이 딱 200일선에 또 걸렸어요. 그래서 9,000원 여기 부근에서는 언제든지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조금 뭐 꺾이면 또 이제 뭐 조정 나오면 좀 사봐야지라고 생각했던 분들의 매수세가 언제든지 좀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라서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달 안에. 네. 좀 더 지켜봐야지 될 것 같은 이번 달이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까요? 네, 기대는 갖고. 기대는 갖고. 네. 오늘 종목이 났습니까? 원택이 났습니까? 이거 중요하다. 자, 자, 야, 내 눈으로 얘기를 하셔. 토끼의 귀로 듣고 토끼의 귀로 있습니다. 듣고. 네. 자, 둘 다 좋은 듯하지. 그래도 그래도. 조금 좀 더 괜찮다라고 조금 더 싶은 거. 그냥 미미한 차이지만. 그러면 네. 오늘 종목. 오늘 종목.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종목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5위를 찾았던 에코플라스틱 계속 좀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아직까지는 수익률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3.96%의 수익률인데 어떻습니까? 이건희 부장님, 에코플라스틱도 좀 상승 여력이 계속 남아 있는 상황입니까? 일단은 이제 항상 요 차트가 되게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매력을 한번 죽인 다음에 오늘 다시 올라왔는데 사실은 페이크를 한번 이제 하는 것 같고요. 개미 털기 좀 들어갔다. 개미 털기 들어갔다. 털고 나서 이제 다시 올렸습니다. 이틀을 연속 뺀 다음에 네. 다시 이제 제자리에 갖다 놨죠. 갖다 놨는데 요 박스권을 좀 벗어나기 시작하면 좀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실적이 지금 안 돼서 부러지는 종목들이 많은데 그렇죠. 실적이 되는데 안 올라간 종목이다. 뭐 이런 부분들 지금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조금 전반적으로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맞아요. 근데 요즘에 보면 타이어주들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타이어 쪽이요. 왜 한국타이어 그래요? 테크놀로지가 이제 넥센 타이어도 그렇고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네네. 예, 그래서 전기차용 타이어라든지 뭐 수요가 증가하고 교체 수요도 증가하고 있고 윈터 시즌도 접어들고 그다음에 원가가 낮아진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한동안 이제 원자재 값이 많이 올랐다가
이제 줄어서 이제 올라가는 건데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이쪽이 그러면 자동차업이라고 해서 다 안 좋은 게 아니라 타이어는 지금 혼자 좋고 있죠. 나홀로 독약정청 가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도 굳이 안 갈 이유가 없는 거죠. 실적은 계속 좋은데 주가는 너무 바닥에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 저는 부담 없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지금 사셔도 늦지 않고 사실은 한번 이번 달 안에는 한번 승부를 내지 않겠나. 승부를 낼. 예. 거기에 마땅한 뭐 호재가 좀 하나 있나요? 특별한 호재는 없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네. 지금 자동차 관련 주식, 뭐 현대차도 지금 현재 분위기가 그렇고 테슬라는 어제 좀 이제 많은 상승을 하겠는데 네. 바로 그 전까지만 해도 자동차의 소비가 좀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사실 좀 많았어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갑자기 말씀해 주셨던 거는 타이어는 많이 팔린다라고. 예. 그럼 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원가 잘 때문이에요? 이해해요. 원가 그러니까 같은 뭐 매출도 늘고 저도 이제 그걸 이해하려고 했는데 네. 보니까 이제 전기차용 타이어는 좀 이제 이게 두꺼워집니다. 전기차는 좀 더 두꺼워요? 두꺼워야지 이게 무게가 훨씬 한 1.5배 더 무겁기 때문에 배터리 무게나 배터리 이런 무게 때문에 그럼 이제 단가가 올라가겠죠. 단가도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는 사는 거는 만약에 100대가 팔려도 자동차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제 메이커 입장에서는 재고를 쌓아놔야 되니까 미리 좀 사야 돼. 선구매를 할 거고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지금 미리 많이 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이게 주기적으로 타이어들도 교체 주기가 이제 많이 오는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윈터용 타이어 잘 안 끼시는데 많이 안 유럽이랑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그 당연히 필수로 교체를 해서 낍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반영이 되고 있고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는 또 이제 조지아 공장에서 또 지금 공장을 짓고 있는데 미국 조지아요? 예. 그게 이제 또 가동을 하기 시작하면 내년부터 가동이 될 텐데 그러면 또 본격적으로 새로운 수익이 또 나올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자동차 관련주의 내년 소비는 좀 줄어들 것이라고 보시죠. 전반적으로는 줄 수밖에 없는 게 금리가 문제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가 또 그러니까 지금 뭐 할부 금리가 워낙 높다 보니까 맞아요. 진짜로 필요한 사람 아니고선 지금 구매가 좀 줄고 있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뭐 사이버 트럭의 출시도 조금씩 그 전체 생산량도 좀 확 늘리지 않고 있죠. 네. 1년 보증 기간 두면서 시간 질질 끄는 거죠. 테슬라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포드나 GM도 땡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좀 늦게 돼도 되겠구나. 그러니까 자꾸 이제 2차 전지한테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 이 사이버 트럭은 용 같은 존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용 같아요? 계속 뭔가 실체가 실체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계속 뭔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언제 나올지 원래 12월 말쯤에라고 옛날에 올해 얘기했잖아요. 올 말이라고 이야기를 11월 30일. 11월 30일이었어요? 오? 근데 넘길 것 같아요. 내년일 것 같고.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느낌이. 네, 그러니까 테슬라 이런 호재가 나와야 이제 좀 테슬라 자체 주식도 좀 많이 올라갈 텐데 아직까지는 좀 이제 전고점에 대비해서 좀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게 뭐랄까요? 좀 자동차 관련주들을 저도 좀 집중해서 보고 있거든요. 특히 네. 현대차 같은 경우도 좀 집중해서 보고 있는 이유가 다른 것은 많이 상승을 했는데 실적에 비해서 좀 상승 여력이 좀 보여주지 않고 있는 상황. 그렇기 네. 때문에 언제 어떻게 모습이 변할지는 한번 지켜보면서 같이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켜보시죠. 자, 자동차 이야기가 나와서 좀 이야기가 길어졌네요. 오늘의 종목 바로 알아봐야겠죠? 자, 이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종목 기상캐스터 수지 씨. 네, 오늘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엽 이사님은 T-로보틱스 가져와 주셨고요. 이권희 부장님은 레고캠 바이오 가져와 주셨습니다. 나란히 4%대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먼저 이상엽 이사님의 T-로보틱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민간부터 기업, 정부까지 로봇 산업에 계속해서 관심을 보내고 있습니다. 글로벌 로봇 시장은 연간 7%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또한 AMR 시장 역시 연평균 21.31%의 성장세를 보이면서 2030년엔 490억 달러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T-로보틱스는 진공 로봇 전문 기업에서 이제는 자율주행과 또 의료 재활 분야 등 종합 로봇 기업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2차 전지와 반도체, 물류, 전기, 전자 등 다양한 기업들과 함께 테스트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올해 말부터는 AMR 관련 매출이 본격적으로 반영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북미향의 추가 수주도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T-로보틱스의 주가 전망은 어떨까요? 이상엽 이사님께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봇 관련 주식이 한 달에 이제 매달 스타킹을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하면서 순위도 발표하고 그러잖아요. 꼭 한두 종목씩은 나와요. 꼭 있었어요. 매달 한두 종목씩은 그렇죠. 나와요. 역시 이번 달에도 나왔습니다. 네. 로봇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이상엽 이사님, T-로보틱스 다른 로봇 관련주들에 비해서 좀 좋은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좋은 게 있고 뭐 기술적인 것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네. 고점 대비해서 일단 많이 빠졌고 고점도 많이 네, 떨어졌어요. 좀 잠깐 이제 중요한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다가 조정까지 나와서 네. 이제부터 돌릴 수 있고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다. 그래서 내일부터 기대가 많이 된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내일부터. 네, 뭐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선택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그건 제가 알 바 아닌데 선택하지 말라는 느낌 같기도 하고요. 약간 사실 저보고. 내용을 들어보시고 예. 네네네. 네, 내용 매 들어보겠습니다. 하여튼 그분이죠. 매 눈과 토끼의 귀로. 토끼 얘기로. 그래서 이제 진공이송 로봇이랑 네. 이제 진공 로봇을 제조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개의 부분이 점유율, 그러니까 매출 비중이 90%가 넘어요. 그래서 로봇에 좀 진심인 회사구나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요 부분이 이제 진공 로봇이 어떻게 연관이 되냐면은 물류 로봇 또 스마트 팩토리랑 연관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뭐 이렇게 대기업들이나 이제 수많은 기업들이 여러 분야에서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뭐 로봇, 전자, 에너지, 조선, 해양, 통신 등. 근데 왜 중요하냐면은 스마트 팩토리가 저출산, 또 고령화, 임금 높아지고 있고요. 그럼 기업들 입장에서는 생산성을 높일 수가 없어요. 근데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스마트 팩토리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기업들은 이제 뭐 또 정부, 뭐 지자체 등이랑 협업해서 디지털 전환을 하려다 보니까 그 중심에 이제 스마트 팩토리가 있는 건데 이 스마트 팩토리 글로벌 시장 규모도 올해부터 10년간 연평균 9.52% 네.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돼서 중요한 부분이고 또 이제 지금 국책과제로 8.5세대 OLED를 활용한 장거리 이송용 진공 로봇 시스템을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 요게 기술 개발 완료하는 게 내년 12월입니다. 근데 요게 완료가 되면 바로 대기업에 납품할 예정이다. 그래서 내년에 좀 많이 부각받을 수 있겠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올해 좀 크게 많이 상승했었던 본격적으로 상승했었던 시기가 지난 4월인데 지난 4월에 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을 했냐면은 SK온이랑 이제 295억 원 규모의 AMR 이제 자율 이동 로봇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게 이제 국내 최초였습니다. 뭐가 최초냐면은 2차 전지 스마트 팩토리에 이제 AMR 물류 로봇 수주가 했다는 게 그래서 국내 최초였고 근데 이 이후에도 이제 뭐 영업상 뭐 비밀 계약으로 이제 어떤 기업이랑 할지는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뭐 또 다른 수주도 있었고 그런데 이쪽에 2차 전지 쪽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한 5년 이상의 대규모 증설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쪽의 성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고 또 시장에서는 이제 역제 고객사의 설비 투자 일정을 감안하면은 올해 말부터는 또 이제 추가 수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주가는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또 그리고 2차 전지뿐만이 아니고요. 이제 전방 산업 이제 확대도 이어가고 있는 중이어서 뭐 타 산업으로도 이제 좀 성장성이 크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앞에서도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지난 10월에요. 네. 로보월드 2023에서 또 여러 가지 로봇을 좀 이렇게 시연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웨어러블 로봇, 또 보행, 재활, 훈련용 로봇도 소개를 하면서 우리가 좀 뭐 자율주행 로봇 좀 여러 분야로 우리 회사가 좀 진심이다라는 것을 그러니까요. 로보월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랄까 종합 로봇 회사로 진화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려도 될 것 같다. 네, 뭐 이런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네, 그래서 공장 내에서뿐만이 아니고 좀 이렇게 일상 생활에서도 좀 사용될 만한 로봇을 좀 출시를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다양하네요. 자, 이건희 부장님도 예전에 로봇 관련주들 몇 번 들고 오신 걸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인가요? 네. 들고 맞죠. 오셨었죠. 그렇죠.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자, 이 종목 온지 X인지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됩니다. T 로보틱스 갑니까 아닙니까? 하나, 둘, 셋. 오! 역시 로봇 관련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건희 부장님도. 왜 좋다고 평가하십니까? 일단 뭐 갈 길이 로봇밖에 없죠. 미래 먹거리. 이제 뭐 미국이 지금 공장을 엄청나게 투자를 받아서 인플레이션 올라가고 있는데도 투자를 계속 받고 있죠. 네. 이제 그리고 지금 본인들 국가에다가 계속 공장을 지으라고 하는데 인건비가 비싸서 사람을 못 씁니다. 사람도 구하기 어렵지만 그러면 결국엔 선진국들은 앞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자동화밖에 길이 없고 로봇이 해야죠. 예, 그러면 결국엔 로봇이 다 해야 됩니다.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공장 하나 지어도 실질적으로 사람보다는 로봇이 더 많이 일을 하고 네. 단순 업무는 대부분 로봇이 다 하고 나머지는
이제 사람들이 관리하는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대세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중장기적으로 좀 로봇주들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요즘 뭐 식당만 가도 로봇이 뭐 배달해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동 수단으로 이렇게 좀 앞에까지 갔다 와주고 벨 한 번 누르면 앞에까지 오고 뭐 뷔페 같은 데 가면 그런 거 많아요. 요즘 길에도 뭐 배송 로봇이 이제 허가가 됐다는 그거 이제 있던데요. 법이 통과가 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다가올 미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그렇죠. 있고 로봇의 미래가 우리의 과연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목표가 손절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는 27,000원 보고 있고요. 네. 네, 손절가는 18,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 27,000원, 손절가 18,000원입니다.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매수. 매수. 로봇. 미래입니다. 로봇 좋아해요? 예, 좋아한다기보다 네. 우리의 미래죠. 그렇죠. 미래긴 예, 확실히 미래긴 미래예요. 그렇죠. 사실 노동을 많이 이제 이쪽에서 해주겠죠 로봇들이. 그렇죠. 뭐 위험한 산업용 거라든가 사람이 좀 힘든 예, 것들 이런 것들 스마트 팩토리가 과연 어떻게 우리 생활을 변화시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변화시키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사람이 일을 하고 그러면 또 여기저기 뭐 이런 힘들다 이런 그렇죠. 목소리도 그런 사실 것도 로봇은 있고. 없잖아요. 예. 예. 근데 또 이제 거기에 따라 이제 어느 정도의 세금이 나오겠죠. 뭐 로봇세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네, 세금 사회적인 보장 내고 제도가 또 생기겠죠. 로봇이 이제 뭐 구리스도 뿌려줘야 되고 막 네. 뻑뻑하니까 힘들다고 구니스. 구리스 이렇게 뿌려갖고 예. 이제 찍찍찍 WD-40에가 그렇죠. 빨아가지고 기름칠도 해줘야 되고. 짝찍 해야 예. 되니까. 자, 이상한 소리 그만 듣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끼기를 가졌네. 자, 종목 기상에서 순 씨, 다음 종목 뭡니까? 네, 이건희 부장님의 레고캠 바이오입니다. 다국적 제약사로 대규모의 기술 수출이 연이으면서 K-바이오의 부활이 시작됐습니다. 항암제의 최신 트렌드 ADC의 가장 큰 수혜주로 레고캠 바이오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ADC의 기술 이전이 계속해서 확대되면서 앞으로 시장은 더욱더 커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바이오텍으로 도약을 꿈꾸고 있는 레고캠 바이오는 23년 에스모에서도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내년 1월에 개최되는 가장 큰 바이오 행사, 바로 JP모건의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앞두고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다양한 계약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다국적 제약사들의 주력 제품이 곧 특허 만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앞두고도 여러 기술 이전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레고캠 바이오의 현재 주가는 어떨까요? 이건희 부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희 부장이 가져오신 종목은 레고캠 바이오. 바이오입니다. 레고캠 바이오도 사실 이제 공매도의 위험에서 벗어났다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거기에 입은 좀 수혜주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도 좀 한번 들어보죠. 이건희 부장 이 종목 좀 알려주시죠. 예, 9월 12일 날 한번 갖고 나왔다가 폭망했던 종목인데 예, 한번 재수, 기억납니다. 9월 달에? 예, 재수를 하려고 네. 지금 종목을 새로운 걸 자꾸 찾는 것보다 네. 어떻게 보면은 꾸준히 봤던 종목들이 이제 타이밍이 더 잘 보이니까. 아, 근데 그때 9월 12일 날은 좀 속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예, 대량 거래가 좀 실려서 이제 그랬는데 그 뒤로 좀 죽였다가 최근에 다시 또 거래가 좀 터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제 특히 외국인 중심으로 해서 수급이 쭉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좀 분위기는 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봉 보면 여전히 아직도 바닥을 탈출한 큰 하락선에서 좀 벗어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회사의 내용이 중요할 텐데 이 회사는 이제 예전에도 설명드렸겠지만 LG화학이죠. LG화학 밑에 있었던 쪽에서 이제 나온 분들이 만든 회사고요. 레고라는 이제 개념이 우리가 이제 애들 장난감 레고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블록 같은 느낌이군요. 그러니까 블럭처럼 이렇게 쌓아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력을 갖고 있다. 근데 그게 ADC 항체 기술인데 ADC 기술 중에 보면은 이제 이게 ADC라는 것 보면 항체가 있고 병마와 직접 싸우는 거죠. 페이로드라는 게 있고 중간에 그걸 링크라는 걸 연결해 줘야 됩니다. 이게 세 개가 접합을 해야지만 완벽한 물질이 되는데 보통 빅파마들은 항체를 주로 많이 갖고 있고요. 페이로드나 링크는 주로 이제 이런 기술 기업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할 때마다 사 쓰는 거죠. 그리고 이 링크를 갖다 쓰면 여기 편하면 이걸 갖다 쓰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항체를 만드는 이제 대형 빅파마들 입장에서는 이 링크를 개발하는 것까지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 그럼 이제 그때 사서 쓰면 되는데 이게 보통 한 가격이 한 1,300억에서 2,000억 사이 정도. 네네. 예,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임상 1상을 통과한 이미 이제 기술력이 입증된 게 이제 레고캠 바이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향후에 이제 기술 수출이 기대가 된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최근에 항암제나 이런 것들이 이런 쪽으로 이제 보면 그 타겟팅해서 하는 면역 항암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이런 기술, ADC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부각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뭐 이런 M&A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많이 일어났는데 레고캠바이오도 이런 플랫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여러 링커들을 이제 팔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게 아마 시기적으로 그럼 오늘 왜 갖고 나왔냐? 이게 12월 달에는 보통 이 라이센스 아웃이 안 나옵니다. 네. 기술 수출 계약이 잘 안 나오고요. 휴가를 갑니다. 빅파마 애들이. 휴가를 가요? 12월 달에는 자금 집행을 잘 안 하고요. 아, 그래요? 예. 그건 몰랐네요. 11월까지 주로 많이 하고. 이번 이제 달? 이번 달이 마지막이네요. 예. 어차피 12월 달은 바이오가 좀 재미없습니다. 12월 근데 대신에 이제 1월에 대한 기대감이죠. 1월 달에 또 자금 집행을 또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도 안 되면 1월 달에 다시 한번 들고 나오는 걸로. 그때는 맞겠습니다. 예. 그만 세 번, 3수는 안 되는데. 예, 세 번까지는 참기 힘들다. 뭐 이렇게 이번 실패하면 그렇게 하는 걸로 그래서 하겠습니다. 뭐 이번 달에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기대해보자고요. 예, 조금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황현 씨가 말씀해주신 대로 공매도 이거 굉장히 많았던 종목입니다. 공매도 이슈가 있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사실은 또 오늘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빨리빨리 없애야죠. 네네네. 예, 그것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기대할 게 좀 있네요.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게 기간을 제한을 두지 않고 제도가 완벽하게 자리 잡을 때까지 공매도 무제한으로 이제 실시하겠다. 공매도 제한을 그런 의미로 저는 좀 받아들였거든요. 그게 맞는 거죠? 결국에는 그러면 지금 갖고 공매도 잔고가 많은 회사들, 네. 뭐 증권사나 금융사들은 빨리 청산해라. 내다 팔겠죠 이제. 그 신호를 오늘 보내준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선뜻하더라고요. 재밌어지겠다라는 오늘, 생각도 들기도 하고. 기관에서 갑자기 많이 사더라고요. 재밌겠던데요. 오늘 좀 기간이 많이 샀죠. 과연 재미있을지 눈물이 날지는 지켜봐야 되는 지켜봐야 주식시장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간단한 논리로 돌아가는 건 아니어서. 그쵸. 자,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목 갈지 안 갈지 OX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둘, 셋. 오 나오네요. 레고캠바이오 5입니다. 네. 바이오 주식 별로 안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아니 좋아요. 아니 좋아했어요. 좀 갖고 왔어요. 많이. 레고캠 바이 네. 5. 네. 바이오. 네, 그냥 5. 참 저희 김민수 대표님이랑 비슷하시네요. 생각도 못했어요. 그걸 바이오로 생각하는 게. 칭찬이죠. 칭찬입니다. 뭐 그거 듣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노래도 있잖아요. 그거야. 날 좀 네, 칭찬으로 있습니다. 바이오. 이거 저기 좀 이상한 짓 좀 그만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어요. 같이 있으면 같이 전 빨리 들어가요. 알겠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시죠. 일봉상으로는 네. 조금 이제 많이 올랐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난 9월에 정고점에서 돌파하고 아랫꼬리가 계속 달리고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정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아랫꼬리가 달리는 거는 좋은 모습이다라는 거 이제 볼 수 있겠고 이제 부장님께서 이제 주봉상 뭐 다중바닥을 말씀하셨고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월봉상 보면은 이제서야 이제 기술적으로 좀 이렇게 의미 있는 추세를 좀 돌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봉, 주봉, 월봉 모두 좋고 공매도도 비중이 첫째 주간이랑 비교해 보니까 3분의 1로 줄었고요. 대차 상환도 많아지고 그래서 수급, 기술적 분석 그리고 회사에 워낙 좋으니까 네. 좋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계속 웃으며 가가지고 참여해 본다는데요. 예. 날 좀 봐요 가면 나와요. 갑자기. 바이오니까 바이오. 야, 정말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자, 목표가 마지막으로 손절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목표가는 잘못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네. 대본에는 잘못 나와 있는 거예요. 예, 목표가는 제가 설정해 놓으신 거를. 예. 본인의 목표가를 7만 5천 원으로 잡았던 것 같고요. 7만 5천 원이요? 6만 6천 원. 6만 6천 원. 네. 6만 6천 원으로 잡았고요. 그리고 네. 지금 손절가는 3만 6천 원으로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이오 때문에 너무 웃겨가지고. 날 좀 봐요 때문에 이게 뭔 소리인가 지금 계속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았던 것 자, 같습니다. 선택 시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내가 살 거야. 당분간 바이오는 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날좀 바이오. 좋아요. 내년 1월까지 안 볼게요. 제 겁니다.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이재용 씨 포트 올리고 한 달 동안 수익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역시 좋은 정보 가져오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고요. 이재용 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는 잠시 후에 황스타그램에서 찾아뵙겠습니다.